안녕하세요. 제이디드 월드입니다. 주말 동안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번 주 장을 대비해서 많은 준비를 하시고, 저는 이번 하락장에 물탈 종목 한 종목으로 추리는데 모든 주말 시간 다 소비하였습니다. 이번 주도 전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팔아야 된다. 사실 매도 치는 거 이유는 끊임없이 나옵니다. 미중 무역 전쟁 때도 그렇고 코로나 때도 그랬고 이렇게 수많은 엄청난 악재들은 계속해서 나왔고 결국 이런 악재들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반응을 보이면서 매도세가 나오는 거 변하지가 않는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결국 많은 분들께서 지금 긴장을 하는 거, 연준이 지금 금리 인상을 4번, 5번, 6번, 아니 3번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거 너무 많이 올리는 것 같은데 시장이 굉장히 지금 쫄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에 기술주들의 어닝 발표가 있고 이 어닝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팔지 않았다면 그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손절을 치고 팔았다면 그것은 돈을 잃는 것입니다. We finished up with 500 miles on the nose. We finished up with, no surprise, 4.3 miles per kilowatt hour as our consumption rate. 이번 주말 동안 전기차 섹터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루시드 에어 실주행거리 측정 영상이 올라왔다는 점이 아니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EPA 주행거리가 520마일인데 실주행거리가 500마일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찐을 인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력에 전혀 어떠한 구라가 없다. 이것이야말로 전기차 시대를 새롭게 바꿀 테크놀로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EPA 공식적인 배터리 효율성은 4.6이지만 실주행거리 배터리 효율성 4.3, 업계 최고, 현재 전기차 섹터 최고. 결국 이 기술력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이는 모든 것들,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전기화로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잘 만드는 기업들이 실주행거리가 한 300마일 정도 되고 그 외에 기타 등등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루시드 실주행거리 500마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것을 단순히 주행거리가 길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단순 전기차가 아닌 일렉트릭 모빌리티, 움직이는 거, 이 전체적인 부분들, 큰 그림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까? 이번에 실주행거리 측정 자료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거, 역시나 루시드와 테슬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실주행 배터리 효율성이라는 것이 무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바퀴의 이제 크기만 틀려도 엄청나게 영향을 받고 주행거리가 확 줄어들고 결국 차의 무게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 모델 S 플레드랑 테슬라 모델 3 똑같은 배터리 기술력이 들어갔는데 실 배터리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무게 차이라는 점이고 그런데 루시드 에어 드림 에디션이 이 테슬라 모델 S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테슬라 모델 S 플레드 효율성이 3.3인데 테슬라 모델 3 효율성이 4.2가 나왔다라는 점. 그러면 루시드가 이게 고급 세단 말고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저렴한 저가형 전기차를 내놓는다라면 지금 기술력만으로도 실주행거리 배터리 효율성이 5가 결국 이 수치 5가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참고로 피터 형의 그 목표치가 6인데 만약에 루시드가 이 6을 달성하면 그냥 게임은 끝납니다. 다른 기업들이랑 거의 2세대, 이제는 차이가 너무 벌어지는, 그리고 실주행거리랑 EPA 주행거리랑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주말 동안에 이런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테슬라의 팬클럽 회원 여러분들은 다시 화가 났습니다. 테슬라 모델 S 375마일의 슈퍼차전 네트워크를 합치면 루시드 500마일보다 더 세다,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흥미로운 점은 루시드의 충전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여기 계신 이분께서는 우리가 500마일을 쓸 일이 어디 있냐, 이거 우리가 충전 없이 한 번에 500마일 갈 일 없다, 이런 기술은 의미가 없다라고 반발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너무나도 단순한 생각. 이 500마일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의 배터리 놓고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나오는지, 그리고 EPA랑 실주행거리랑 얼마만큼의 그 차이점이 있는지, 이거는 단순히 전기차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발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내연기관차가 아닌 전기차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은 루시드 에어 같은 차량이고, 절대로 BMW i3 이런 차량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명백하게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 루시드가 유럽에 진출하지 않습니까? 독일 시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르노,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이제 다양하게 마켓 쉐어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은 정말로 중요한 변곡점인 것이, 지금 디젤 페트롤 차량이라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이 이렇게 크로스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2022년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작년 12월 달에 판 차량들을 보시면 순수 전기차, 테슬라 모델 3, 폭스바겐, 르노. 그런데 하이브리드를 보시면 벤츠, 포드, 막 아우디 이런 차량이 보입니다. 결국 이 하이브리드가 나중에 미래로 가면 이 소비자들이 이 전기차로 오는 것인데, 지금 전기차 탈 만한 차량이 없고 지금 전기차 타기에 불편하니까 충전 부분에서,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하이브리드인데, 이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차량, 그 이름이 루시드 에어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모델 Y가 이제 독일 공장에서도 슬슬 나오는 것 같고, 미국 오스틴 공장에서도 테슬라의 모델 Y 이번 1분기 때 딜리버리 시키겠다. 테슬라는 올해도 테슬라 모델 3랑 Y를 중심으로 결국 전기차 침투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모델 X 플레드가 이거 제로 빼기 2.3초 나왔습니다. 참고로 모델 X가 가벼운 차량도 아니고 무게도 조금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조금 칭찬을 해야 되지 않나. 결국 이런 기술력들이 조금씩 내연기관차를 박살을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벤츠에 이어서 제너럴 모터스도 이제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거 모터가 됐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더 이상 외주는 미래가 없다. 하지만 루시드는 이미 완성을 시켰다. 그리고 내연기관차의 또 다른 문제점, 딜러입니다. 이 딜러들이 이제 테슬라, 루시드, 리비안 이런 직판매는 그냥 스튜디오 가서 구경하고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되는데, 이거 딜러들이 자꾸 가격으로 장난을 칩니다. 이러면 내연기관차한테도 굉장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고, GM의 캐딜락, 이게 원래 캐딜락이 럭셔리 브랜드인데 이번에 전기차로 나오는 차량은 가격이 럭셔리가 아닙니다. 결국 GM도 아는 것입니다. 이 기술력 가지고 우리가 럭셔리라고 할 수가 없다. 이 기술력 가지고 우리가 럭셔리 가격을 받을 수가 없다. 결국 지금 럭셔리 전기차를 제대로 만드는 기업 몇 개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십니까? 하지만 현재로서는 여전히 이 내연기관차가 많습니다. 여전히 전기차 아주 극소수이고, 결국 이 침투율을 올려야 됩니다. 이 침투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루시드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나스닥의 선물 지수가 살짝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과연 이제 반등의 모습을 보여줄지. 저번 주에 나스닥 계속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말 동안 작전을 잘 세우셨습니까? 아니면 또 낱말 듣고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기술주 아니야, 성장주 아니야, 이제 안전한 ETF로 가는 것이야, 지수 추종으로 가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르르르르 갔다가 만약에 또 반등이 나오면 다다시 우르르르르 갔다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께서 주식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예측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제 TV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이제 대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응해야 된다. 그렇다면 일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하락장에서 대응은 잘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을 정말로 화려하게 포트폴리오를 막 이리저리 왔다 거리면서 완벽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해야 되는 것일까? 어쨌든 진리는 가격이 쌀 때 샀다가 그냥 계속해서 스테이 하이 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 나스닥이 그래도 찐 반등이 나와주면서 루시드 풋옵션 잡은 여러분들 전부 다 저 세상으로 보내줬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